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거는 화학식의 종류? 화학식. 집애가 화학식이 뭐야? 내가 물어보는 건 다 쉬운 거 물어보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게 제일 싫지 마. 어? 화학식이 뭐야? 화학에서 쓰는 식. 아, 이렇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화학식을 이미 이제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원자를 쓰면 그게 원자식일 거고. 아, 잠깐만. 아니 8시 반에 끝나. 도착했어? 끝나고 전화했지? 아, 다 들리 저기서. 나가면 뭐해? 화학에서 쓰는 식을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만약에 원자를 나타내는 식이야. 원자식이지. 분자를 나타내면 분자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이온 쓰면 이온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 있어. 그래?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봐. 그럼 이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걸 외운 적 있죠? 사용한 아세트산 어떻게 했죠? 아세트산 어떻게 했어? 식초? 화학식? 식. 아세트산을. 겁나 중요한 겁니다. 아세트산. 유수야, 아세트산. 보시라고 다시. CH 3. 그렇지. CH3. COH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아세트산. 지금 보니까 생각나죠? 그럼 너네 봐봐. 아니 굳이 아세트산을 쓰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찌 늘려가지고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아니 C끼리 모으고 H끼리 모으고 O끼리 모으면 안 되나? 당연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모아서 써볼까요? 원자끼리 모아서? 그럼 C가 2개, H가 4개, O가 2개가 된다는 거죠. 어머. 아니, 그럼 이렇게 모아서 쓰는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분자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자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별게 아니구나. 그럼 분자식은 원자의 종류가 CHO 그들을 이루는 개수가 2개, 4개, 2개야. 즉 분자식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바로 뭐냐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거를 나타낸 식,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너네 봐봐. 에탄올도 나온다? 에탄올도 우리가 외울 때는 이거 뭐라고 외우나? 집애가 에탄올 뭐라고 외웠어? 이거 겁나 중요한 거야. 준혁아, 에탄올 뭐라고 외웠어? 모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C2H5OH. 본 기억 있어, 없어? 있죠? 이제는 이런 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화학 원리고 시험 문제 나와요. 어머. 아니, 그러면 C2H5OH가 에탄올이야? 그럼 에탄올을 분자식으로 써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쓰는 게 분자식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아서 쓰는 거. 그럼 에탄올의 분자식은 C가 2개, H가 6개가 되겠죠. 그리고 O 하나. 이게 바로 에탄올의 분자식이랍니다. 분자식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또 어떤 식이 하나가 더 있냐면요. 이거를 가장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뭐야? 정수비로 쓰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수비로 쓰면 C 하나, H 2개, O 하나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가장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는 식,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실텀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름이 되게 안 익숙하죠. 그럼 이게 왜 이름이 실험식이냐면 실제로 어떤 물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야 여기 지우개 있다. 지우개. 나 이 지우개 식이 궁금해. 그러면 뭔가 실험을 통해서 식을 알아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실험을 통해서 제일 처음 얻어지는 식은 바로 가장 간단한 비율이 들어가는 식이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식이다. 이름이 실험식인 거야. 그런데 니네들 교육과정에 너네 학년에서는 이런 실험식이란 단어를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갑시다. 나중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실험식이라고 하는 건 비율로 나타낸 식이야. 그러니까 야 아세트산을 실험식으로 써봐. 그럼 요렇게 쓰는 거야. 응? 그럼 얘네들은요. 아이고 에탄올의 실험식이다. 그럼 이거 약분해 보았자. 약분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에탄올은 실험식과 분자식이 똑같아.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실험식이 같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식이 나옵니다. 그럼 포도당은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세트산은 C가 2개, H가 4개, O가 2개잖아. 그럼 이들은 분명히 분자식은 달라. 그런데 아세트산과 포도당은 무슨 식이 같다는 거야? 그렇지. 바로 그런 말들.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험식이 같아? 아, 약분하면 똑같구나. 그런데 이런 실험식이 같으면 되게 중요한 성질들이 동일한 게 많거든요. 지금은 그거는 패스. 자,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요렇게 길게 늘려서 쓰는 식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 이거를 화학을 조금 배운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그 너 이런 거부터 써.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얘 성질들이 쭈쭈쭈쭈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이거를 딱 보고 이들의 무엇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성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특별한 작용을 나타내는지 그런 작용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뭉땡이를 우리는 작용기 또는 원자의 단체죠. 원자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식, 그래서 이거 식의 이름은 성질을 보여주는 거죠. C. 그래서 얘네들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시성식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말 되게 쉽죠, 이런 것들은. 그럼 도대체 얘네들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하니 혹시 이거 통합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안 나왔군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니? 얘네들은 특별한 작용을 나타내는 작용기라고도 부르고요. 원자가 단체로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원자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그냥 그룹이야. 우리 기능, 뭐 작용 이런 걸 우리 펑션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은 펑셔널 그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런 말도 쓰고 저런 말도 쓰고 이제 여러 가지를 쓰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의 이름을 알고 넘어갈 겁니다. 얘는요. COOH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작용기 종료 상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작용기 딱 2개만 할 거예요. 바로 얘랑 이거 딱 2개만. 아 사실 2개 더 해야 되는데 오늘 2개만 할게요. 그럼 저기 나와 있는 어딘가에 끄트머리에 이런 애가 붙어 있어. 그럼 얘를 부를 때 우리는 그냥 COOH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이들의 이름을 영어로 붙입니다. 되게 쉬워요. 탄소가 영어로 뭐야? 카본. 그렇지. 얘네들은 이름 어떻게 붙이냐면 카본이잖아요. 산소가 영어로 뭐야? 그럼요. 여기 O 있잖아요. O에다가 이렇게 옥시즌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의 이름이 얼마나 무식한지 굉장히 단순하게 붙이는 거야. 카본에서 이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O가 여기 이렇게 딱 만나는 데서 얘 이름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뒤에 이름 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의 이름은 탄소의 앞글자, 산소의 앞글자를 합쳐서 이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카복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붙인 뭐야? 탄산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럼 얘네들은 H를 왜 안 읽어주는 거예요? 자, H가 들어가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뭐야? 산. 산, 그치, 산. 아이고, 시험 아니죠, 지금? 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말로 콩글리시로 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네들 이름은 카복시산.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이게 무식한 거야. 이름 이렇게 붙이고 그래. 영어로 부르려면 죄다 영어로 부르든가 한글로 부르려면 다 한글로 부르든가. 카복시산 또는 카복실산 이렇게요. 왜냐면 영어로 하면 카복실릭 애시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콩글리시로 들어가는 거야. 카복시산 또는 카복실산. 나는 주로 카복시산이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의 성질은 뭐니? 자, 바로 이렇게 어딘가에 COOH가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약한 산성이라는 거 하나만 너네는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 에탄올의 뒤에 OH 붙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때는 수산화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온화가 안 된답니다. 그럼 이때는 절대로 수산화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부르니? 에탄올, 알코올. 그냥 우리말로 붙일 때는 올콜롤입니다. 알코올, 에탄올, 메탄올. 뭐 너네들 알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나 보다. 글리세롤. 이런 것도 이거 일종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이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수소, 하이드로젠. 산소, 억시전. 그래서 얘네들도 수소의 하이드로만, 산소의 억시만. 그러니까 붙이면 뭐가 되겠어? 하이드록시. 이름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하이드록시, 영어로 하면 하이드록실릭 그룹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그 그룹을 우리말로 그냥 부를 때는 하이드록시기 이렇게 불러요. 응? 그럼 얘는 뭔데요? 자, 이온화가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중성이고요.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에탄올 딱 보면 너 중성이구나. 그래, 넌 알코올이야. 이렇게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딱 하나, 두 개만 할 겁니다. 성질. 카복시산, 하이드록시기.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바로 네 번째 구조식입니다. 지금 5기 화학원 한번 들은 사람들은 구조식? 이거 배우는 건데? 뒤에 파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다른 원리 다 필요 없어.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그리는 거. 근데 구조식은 뭐죠? 이거는요.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식입니다. 물론 이거 안 배우잖아요. 저희 쟤를 봤어. 구조가 뭔지 알게만 몰라요. 근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들의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아세트산을 구조를 그려볼 건데요. 요것을 구조를 그대로 그리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C가 저 C인데요. 제 몸에요. H 3개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CH3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COOH 붙여주세요. 그럼 여기 C에다가 요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요게 바로 아세트산의 구조입니다. 카복시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COOH. 그럼 에탄올이야? 요것도 그대로 그립니다. C2죠? 저 C 2개 붙여주세요. H5. 그럼 여기다가 H 5개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OH죠? O 하나에 H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보잖아? 선생님이 이제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막 지맘대로 그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공통점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선은요. 원자와 원자를 결합시켜주는 선입니다. 니네 공유결합 배웠죠? 바로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공유결합선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아이고 너네 이 선의 개수를 봐봐. H는요. 그 어디에 붙어있는 H도 H와 연결된 결합선은 딱 몇 줄밖에 없어. 한 줄밖에 없죠. 자, O를 볼까요? 여기 O를 보면 하나, 둘. 같은 방향으로 두 줄이죠? 여기 O를 볼까요? 왼쪽, 오른쪽으로 두 줄이죠. 산소는 그 어디를 가도 선이 두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탄소는요? 딱 보니까 자, 이거 주변에 몇 줄 있어?
네 줄, 여기도 네 줄.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줄이야. 그럼 저기 있는 이 결합선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결합선의 수는요. 무엇과 똑같은 거니? 너네들이 다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바로 이온하고 똑같습니다. 어머. 그럼 여기다 이런 글자 써볼까요? 이온의 가수라는 말을 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자, H는 몇 가 양이온이에요? 그럼요. H는 1 플러스죠. 원래 1자 안 쓰죠. 1가 양이온이죠. 그러면 1. 그럼 H는 몇 줄이라는 거야? 한 줄이라는 뜻입니다. 자, O는 몇 마이너스예요? 2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O는 2가 음이온이잖아. 그러니까 2가니까 몇 줄이라는 거야? 2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 질소는요. 질소는 외운 적이 없다. 질소만 따로 잘 외우지 않죠. 그런데 봐. 우리 조금 아까 뭘 했냐면 질소의 전자배치 볼까요? 원자번호 7번. 그럼 얘는 K껍질의 전자 2개, 1껍질에 몇 개? 9자. 그러면 5개는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거 5개가 있으면 5개를 버리던가. 몇 개를 얻던가? 3개를 얻던가. 자, 5개 버리는 게 쉬워, 3개를 얻는 게 쉬워. 9자. 질소 3 마이너스. 그러니까 질소 3 마이너스니까 질소 몇 줄? 9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게 정확한 겁니다. 어머, 탄소는요? 그럼 탄소는 원자번호 6번. K껍질에 2개, L껍질에 4개. 그러니까 얘는 4개를 버려도 4뿔, 4개를 얻어도 3화. 그럼 얘는 몇 줄이어야 된다는 거야? 4줄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F 한번 해볼까요? F, 플로린. 그냥 딱 몇 마이너스? 그렇지, 1 마이너스죠. 할로젠 17쪽 FCl 브로민 아이오딘 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들은 1 마이너스니까 풀만 상관없이 몇 줄이라는 거야? 한 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H2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졸라 쉽죠? 에휴, 얘네는요 H랑 이렇게 벌리고요. 너도 한 줄, 나도 한 줄이네. 그럼 얘를 가운데도 어떻게 그려주면 돼? 즉, 이게 수소의 구조식입니다. 엄청 쉽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잖아? 수소가 어떻게 생겼을지 그냥 상상되는 거야. 수소 원자 2개 있고 가운데 한 줄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상상할 때는 포도 초록색 포도 2개 가운데 이쑤시개 하나 딱 꽂아놓으면 그게 수소의 모양새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O2 한번 해볼까요? O2. 그럼 똑같이야. 마찬가지로 O와 O를 벌려주죠. 그럼 얘도 2줄, 얘도 2줄이라네.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찍찍 이렇게 그어주면 끝. 그럼 N2 한번 볼까요? N2는 NN 벌려. 그럼 얘도 3줄, 얘도 3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찍찍찍. 와우, 졸라 쉽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얘는 단일결합, 이거는 이중결합, 이거는 삼중결합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너네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결합을 하는 목적이 뭐니? 안정해지려고. 헐. 그럼 이거는 한 줄, 이거는 3줄이다? 3줄을 끊으면 얘는 불안정해지겠죠. 그런데 3줄 끊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N2. 자, 숨을 쉴 거야. 78% N2가 막 들어가죠. 그럼 다시 숨을 내뱉으면 아까 들어간 N2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안 쓰나 보지. 필요 없나 보지. No. 우리 몸에서는 질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거를 끊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데 못 쓰고 그냥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를 막 끊어가지고 뭔가 막 해가지고 노벨상 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바로 뒤에 배울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노벨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야. 이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어. 자, 다른 종류의 원소 볼까요? CH4.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C는 몇 줄이야? 네 줄. 네 줄. H는 한 줄. 그러니까 한 줄짜리 몇 개? 네 개. 사실 벌써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려져야 돼. 그려줘야 되고 C 하나에다가 H 몇 개 들어가 있어? 네 개. CH4. 이 친구 이름은 혹시 뭔가요? 메테인. 그렇지. 우리도 또 배울 거예요. 자, NH3. 도대체 왜 N에는 H가 3개밖에 안 붙었을까? N이 결합선이 몇 줄이라서. 세 줄. 그럼요. 그러니까 NH3 겁나 쉽죠. 그러면 물은 왜 H가 2개밖에 안 붙었을까? 산소에 O가 결합선이 몇 줄이라? 2줄이라. 그래서 H2O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응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물 이렇게 생겼죠? H2O2 응용해서 그려볼까요? 그럼 이거는 H는 선이 한 줄이고 O는 2줄이죠. 한 줄짜리는 절대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걔네들 항상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O 2개를 가운데 안쪽에다 그려놓는 거야. 와, 그럼 O를 먼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H를 그려주는 거야. 그런데 딱 벌써 딱 나오죠. 왼쪽에 H 하나 붙이고 오른쪽에 하나 붙이고 그러면 이게 바로 H2O2의 구조식. 엄청 중요한 거야. 자, 또 응용해볼까요? 요걸 그대로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N2H4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거기 아무데나 다 그리면 돼요. N2H4를 그릴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N은 결합선이 3줄이죠? 그러니까 먼저 중심에다 N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H가 4개잖아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그러면 벌써 얘네 결합선이 딱 맞아 들어가죠. 그런데 한 번 더 응용 한번 해볼까요? N2H2라는 거 한번 볼게요. 그리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N 하나에다가 먼저 어떻게? N을 먼저 그린다 했지. 그럼 H가 2개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먼저 그려줍니다. 그랬더니 N 선이 몇 줄 부족해? 그렇지. 그럼 얘도 한 줄, 얘도 한 줄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또 한번 해볼까? 자, 아까 CH4였죠? C 2개로 들어갑니다. C가 2개, H가 2개짜리로 들어가 볼까? 그리는 방법 똑같습니다. 누구를 가운데 놓고요? 그렇죠. H가 2개 있으니까 양쪽에 H 2개 하나씩 붙여주죠. 그럼 너네들이 해봐. 에휴. C선 부족하죠. 그러니까 C와 C 사이에 몇 줄? 그렇지. 3줄 결합. 이거는요. 여기서보다 3단원에 가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거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C2H4도 똑같이 그려봅시다. 그럼 똑같아. 그리는 방법은 먼저 C 연결하고 H 양쪽에 2개씩 붙여주고 그리고 선이 부족하네. 가운데 몇 줄 결합되는 거야? 그럼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좀만 더 연습할까? 자, HCN. 이제 또 다른 패턴. HCN. 그럼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H 한 줄, C는 4줄, N은 3줄. 이렇게 되잖아요. 에휴, 졸라 쉽네. 그럼 이거 가운데다가 C하고 C 4줄 그릴 건데 저쪽에 있는 H가 한 줄 줘.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줄. 질소는 나는 3줄 줘. 이렇게 그려지죠. 별거 없죠, 여러분. 이게 별거 없는데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뒷단의 3단원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먼저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구조가. 그리고 나서 뭐 그 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막 나오잖아요. 통합에도 나오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그 동그라미 맨날 그리려면. 여하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구조식 나오고요. 사실 구조식 더 그리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게 너네들이 화학 1을 공부하기 전에 내가 항상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진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화학과 우리생활. 근데 이 화학과 우리생활도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설명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에요. 나 혼자 막 주저주저 떠드는 단어. 근데 이제 요게 지나면 진짜 화학이 나오죠. 계산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계산은 틀리지만 식은 안 틀리죠. 자, 오늘은 영상 보는 게 숙제예요. 내가 지금 올리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 20분이나 30분 지나면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냥 화질 이렇게 좋게 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보는 거 아니고 칠판 글씨 보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이유는 얘 초점을 칠판에다 맞춰서 글씨 잘 보이라고만 붙여 있는 거야. 예, 본인의 사진을 원하시면 가지고 오세요.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